여보, 오늘은 피곤해. 그냥 손만 잡고 자자. 아내의 이 거절이 단순히 나이 들어 체력이 없어서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갱년기라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라고 체념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향한 아내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당신이 땀 흘리며 만족했던 그 수많은 밤들 속에서 사실 아내는 천장을 바라보며 언제 끝나나 숫자만 세고 있었다면, 심지어 당신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 가짜 신음을 연기했다면 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침실의 배신입니까? 30년 차 부부 심리 및 성의학 전문가인 저 이소영이 단언컨대 대부분의 중년 남성들이 침대 위에서 저지르는 어떤 실수 때문에 아내들은 쾌감이 아니라 살이 찢기는 듯한 고통을 참고 있습니다. 비아그라백 R을 먹어도 이 비밀을 모르면 당신은 영원히 하수입니다. 오늘 제가 폭로할 내용은 대한민국 1%의 남편들만 알고 있는 아내를 기절할 듯한 황홀경으로 이끄는 감각의 지도입니다. 죽어있던 아내의 세포를 깨우고 다시 신혼 때처럼 당신을 갈망하게 만들 마지막 기회가 바로 지금 이 영상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분들만 저를 따라오십시오. 당신의 무너진 자존심을 오늘 밤 당장 일으켜 세워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변화의 의지가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작은 결심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소영 박사입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남성분들의 축 처진 어깨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린지 모릅니다. 박사님 아내가 목석 같습니다. 제가 늙어서 매력이 없나 봅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것은 선생님의 매력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여자가 느끼는 진짜 감각의 메커니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남성분들은 흔히 삽입 그 자체를 골인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삽입은 골인이 아니라 이제 막 출발선에 선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넣었으니 이제 움직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피스톤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 여성의 몸에서는 쾌락의 스위치가 켜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거부의 사이렌이 울려 퍼진다는 의학적 사실을 아십니까? 여성의 질 내부는 남성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하고 복잡합니다. 특히 50대, 60대가 넘어가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질벽은 얇아지고 탄력은 줄어들며 감각 수용체의 위치도 변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젊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아내의 몸에 가하는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잠자리를 피하고 등을 돌리는 진짜 이유는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과정이 너무나 아프고 괴롭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오해의 껍질을 완전히 벗겨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여자는 그 순간 무엇을 느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아내가 고통 대신 짜릿한 전율을 느끼게 할까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감각은 바로 낯선 침입에 대한 공포입니다. 아무리 30년을 같이 산 부부라도 삽입 직전의 1초는 항상 긴장됩니다. 이때 여성이 가장 원하는 느낌은 강력한 파워가 아닙니다. 바로 따뜻하게 차오르는 묵직한 충만감입니다. 마치 차가운 빈방에 따뜻한 온기가 서서히 퍼져나가듯 당신의 존재가 그녀의 빈 곳을 빈틈없이 메워주는 그 안정감. 그런데 대다수 남성들은 이 소중한 충만감을 느낄 새도 주지 않고 곧바로 격렬한 움직임으로 그 감동을 깨뜨려 버립니다. 여자는 속으로 제발 잠깐만 멈춰줘 라고 외치지만 흥분한 남편의 귀에는 그 소리 없는 아우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처방은 바로 3분의 멈춤입니다. 진입에 성공했다면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멈추십시오. 그 상태 그대로 아내를 으스러지도록 꽉 안아주십시오. 이 정지된 시간 동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내의 질 근육은 당신의 크기에 맞춰 스르르 이완되고 남편의 천이 아내의 깊은 곳까지 전달되어 굳어있던 성감대들이 하나둘씩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이 3분을 참는 남자만이 아내를 진짜 여자로 만들 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준비되지 않은 몸의 비명입니다. 남자는 눈으로만 봐도 준비가 되지만 여자는 마음이 열려야 몸이 열립니다. 겉보기에 젖어 있다고 해서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속 근육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입은 마치 모래알을 비비는 듯한 쓰라림을 남길 뿐입니다. 혹시 아프다는 아내의 말에 하다 보면 괜찮아져 라고 무시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내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말입니다. 이런 기억이 쌓이면 아내는 무의식적으로 방어 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 내가 그래서 실패했구나 싶으시죠?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남자의 크기가 작아서 고민이신 분, 혹은 너무 커서 문제인 분, 그리고 유독 반응이 없는 아내 때문에 속타는 분들을 위해 상황별로 여자가 느끼는 감각을 적나라하게 해부해 드릴 것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출산과 노화로 변해버린 아내의 몸을 어떻게 공략해야 그때 그 시절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교과서에는 없는 실전 테크닉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고개 숙인 남자가 아니라 아내를 리드하는 침실의 황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방문을 걸어 잠그고 소리를 키우십시오. 자, 이제 남성분들의 영원한 숙제이자 자존심이 걸린 문제, 바로 그것의 크기와 형태가 여성에게 주는 실제 감각에 대해 의학적이고도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남성분들이 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여자는 무조건 크고 굵은 것을 좋아할 것이다. 혹시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믿고 자신의 크기가 부족하다며 혼자 위축되거나 자신감을 잃은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제가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크기는 결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크기가 아담하신 남성분들의 경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출산 경험이 있고 나이가 든 여성의 경우 질 근육에 탄력이 떨어져 있어 초기에는 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성 환자분들은 이를 두고 마치 넓은 호수에 작은 배가 떠 있는 느낌이나 무언가 들어오긴 했는데 겉도는 느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질 내벽에 가해지는 물리적 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꽉 찬 충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심리적으로도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절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성의 성감신경은 질 입구 쪽 3분의 1 지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은 오히려 통증을 느끼거나 감각이 둔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 입구 주변을 어떻게 자극하느냐가 승부처입니다. 크기가 작은 남성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특급 처방은 깊이가 아닌 넓이로 승부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직선 운동은 여성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대신 허리를 부드럽게 돌리며 질벽 전체를 둥글게 훑어주는 방식을 써보십시오. 마치 맷돌을 갈듯이 천천히 그리고 묵직하게 회전하는 그 움직임은 여성에게 빈틈없는 밀착감을 선사하고 입구 쪽에 몰려있는 신경들을 골고루 자극하여 크기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메우고도 남을 만큼의 쾌감을 줍니다. 반대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큰 무기를 가진 남성분들의 경우입니다. 나는 크니까 가만히 있어도 여자가 좋아할 거야 라는 생각, 이것이야말로 관계를 망치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현실 속의 아내들은 오히려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처음 진입할 때의 묵직한 팽창감은 분명 강렬한 자극을 주지만 그것이 배려 없이 지속되면 여성의 골반은 비명을 지릅니다. 밑이 빠질 것 같이 묵직하고 아파요. 자궁 깊은 곳을 찌르는 느낌 때문에 소름이 돋아요. 특히 질 길이가 짧거나 자궁이 내려앉은 중년 여성에게 무리한 깊이의 삽입은 쾌락이 아니라 고문에 가깝습니다. 이런 남성분들은 깊이보다는 완급 조절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끝까지 다 넣으려 욕심내지 말고 절반 정도만 진입한 상태에서 여성이 편안해하는 깊이를 찾아 그곳을 집중 공략해야 합니다. 또한 큰 남성일수록 전이와 후이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나를 도구로 쓴다고 느끼며 남편의 과시욕에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휘어있는 형태를 가진 남성분들의 경우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음경망곡증이라고 하는데 의외로 흔합니다. 이 경우 여성은 한쪽 벽면만 집중적으로 눌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운 좋게 그 부위가 성감대인 G스팟과 일치한다면 환상적이겠지만 반대로 예민하지 않은 부위를 계속 찌른다면 불쾌감만 커집니다. 휘어있는 남성분들은 체위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정자세만 고집하지 말고 측면으로 눕거나 아내의 다리 각도를 조절해 보십시오. 아내가 거기 좋아 라고 반응하는 황금 각도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만이 할 수 있는 맞춤형 사랑입니다. 자, 이제 크기와 형태를 떠나서 중년 남성이라면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아내의 노화와 그에 따른 건조함의 문제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내가 애무를 충분히 안 해서 그런가 하며 자책하거나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안 젖는 건가 하며 의심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폐경 이후 여성의 몸에서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생명의 물이 말라버립니다. 이로 인해 질점막은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탄력을 잃으며 애액 분비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위축성 지렴이 찾아옵니다. 이 상태에서의 삽입은 마치 메마른 사막에 거친 나무를 비비는 것과 같습니다. 윤활유 없는 엔진을 억지로 돌릴 때 나는 굉음처럼 아내의 몸은 쓰라림과 자결감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여보, 아파, 그만해 라는 아내의 말이 엄살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살이 찢어지는 듯한 실제 통증입니다. 이 고통이 반복되면 여성은 섹스 자체를 공포로 인식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가장 강력하고도 필수적인 처방은 바로 사랑의 오일, 즉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남사스럽게 무슨 약을 쓰냐, 우리가 환자냐 하며 거부감을 보이십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눈이 뻑뻑하면 인공 눈물을 넣고 피부 같으면 로션을 바르지 않습니까? 하물며 가장 소중하고 예민한 그곳에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은 아내를 향한 최고의 배려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침대 머리맡에 수용성 윤활제를 항상 준비해 두십시오. 그리고 진입하기 전에 차가운 액체를 바로 바르지 말고 선생님의 따뜻한 손바닥에 덜어 천으로 든 뒤 아내의 그곳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발라주십시오. 그 작은 정성 하나가 아내에게는 천마디 말보다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이 사람이 내 몸을 정말 아껴주는구나.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 이 심리적인 안도감이 들 때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되며 아내의 몸은 비로소 긴장을 풀고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칩니다. 자, 이제 아내의 몸을 이해하고 준비시키는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 어떤 속도와 리듬으로 움직여야 아내를 절정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젊은 시절처럼 무작정 빠르고 강하게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60대, 70대의 사랑은 달라야 합니다. 젊은 날의 섹스가 불같이 타오르는 스포츠였다면 노년의 섹스는 서로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예술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리듬은 빠름이 아니라 교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진입 후에 정지 시간이 지나고 아내의 호흡이 차분해졌을 때 아주 천천히 움직임을 시작하십시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물결이 일듯 부드럽고 느린 속도로. 이때 중요한 것은 시선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쾌락에 취해 눈을 감거나 천장을 봅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맞추고 거칠어진 숨결을 공유하며 지금 느낌 어때? 당신 참 곱다 라고 속삭여 주십시오. 여성은 청각과 분위기에 약한 동물입니다. 당신의 그 따뜻한 눈빛과 목소리가 물리적인 자극보다 100배, 1000배 더 강력한 체음제가 되어 아내의 뇌를 자극합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대화를 넘어선 영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내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허리에 힘이 들어가며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옵니다. 바로 그때가 기어를 바꿀 시점입니다. 아내가 보내는 신호에 맞춰 속도를 조금씩 높여가되 절대 나 혼자 앞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내의 리듬에 내 몸을 맡기고 함께 춤을 추듯 호흡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중년 남성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섹시함이자 기술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선생님은 이미 상위 1%의 남편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관계의 활용점정, 즉 마무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사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허무함과 피로감에 젖어 등을 돌리고 골아떨어집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사정은 끝이 아니라 감정의 여운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남편이 일을 마치고 바로 등을 돌리는 순간 아내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끔찍한 공허함과 수치심을 느낍니다. 결국 자기 욕심만 채우고 끝나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방금 나누었던 사랑의 행위는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지워버리고 싶은 배설 행위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음번 잠자리를 거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선생님, 제발 일이 끝나도 5분만 깨어 계십시오. 아내를 가슴에 품고 땀에 젖은 등을 토닥여주며 고마워 사랑해 라고 말해주십시오. 이 짧은 비계송사 필로토크, 야말로 오늘의 사랑을 완성하고 다음번 사랑을 예약하는 보증수표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성의 몸과 마음을 여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소통의 부재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알아도 아내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여보, 우리 오늘 밤 어때? 라는 말이 1,000만 원 빌려달라는 말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시죠? 혹시 거절당할까봐, 자존심 상할까봐 두려우신가요? 다음 파트에서는 굳게 닫힌 아내의 마음 빗장을 열고 자연스럽게 침실로 이끄는 고수의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절당했을 때조차도 분위기를 반전시켜 결국 승낙을 받아내는 기적의 화술까지 여러분의 침실 라이프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마지막 비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장 높고 험난한 곡에 바로 시작이라는 산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여보, 우리 오늘 밤 어때? 라는 그 짧은 한마디를 꺼내는 것이 마치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사정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 어색함이 싫어서 혹은 단칼에 거절당했을 때 무너질 자존심이 두려워서 하고 싶은 말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 꾹 참고 그저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다가 씁쓸하게 등을 돌려 주무신 적 아마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많은 남편분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하고도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소파에 누워 밥 줘, 물 줘만 하다가 밤에 불을 끄고 나서야 갑자기 아내의 몸을 더듬는 것입니다.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욕구만을 해결하려는 이기적인 기습 공격일 뿐입니다. 여자의 마음은 밥솥의 스위치처럼 누른다고 바로 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근한 불에 뜸을 들이듯 서서히 데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깜12 시간 전이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관계는 밤 10시에 이루어지지만 그 준비는 아침 10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건네는 잘 잤어 라는 다정한 인사, 출근길에 혹은 산책길에 무심코 잡아주는 손의 온기, 식탁에서 당신이 끓인 국은 언제 먹어도 최고야 라는 칭찬 한마디, 이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조각들이 차곡차곡 쌓여 아내의 뇌 속에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행복 호르몬을 채워줍니다. 이 호르몬이 충분히 차올라야 비로소 밤에 당신을 받아들일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박사님, 늙어서 무슨 낯간지럽게 그런 걸 합니까? 라고 반문하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감정의 윤활유입니다. 몸의 윤활유가 말라가는 만큼 마음의 윤활유를 더 많이 부어주어야 삐걱거리지 않고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이 부부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이고 어쩌면 조금은 아픈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발 침실에 들어오기 전 깨끗하게 씻고 향기를 입으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몸에서는 노네랄이라는 성분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소위 호라비 냄새라고 불리는 노인 특유의 채취를 만듭니다. 본인은 매일 맡으니 잘 모르지만 옆에 있는 아내는 그 냄새에 아주 민감합니다. 아무리 분위기를 잡고 좋은 말을 해도 입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거나 몸에서 땀 냄새가 나면 여성의 뇌 속에 있던 로맨틱한 환상은 산산조각이 나고 현실로 돌아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정성스럽게 샤워를 하고 양치를 하는 행위는 단순한 위생관리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이만큼 귀하게 여긴다, 당신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가장 강력하고도 무언의 구의 신호입니다. 아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비누향을 기억했다가 사용해 보십시오. 아니면 은은한 로션을 바르고 침대에 누워 보십시오. 평소와 다른 남편의 말끔한 모습과 낯설지만 기분 좋은 향기는 아내의 잠들어 있던 연애 세포를 깨우는 기폭제가 됩니다. 이 영감이 오늘따라 왜 이래? 라고 핀잔을 줄지 모르지만 그녀의 코끝은 이미 당신의 향기를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향기는 기억을 지배합니다. 당신을 냄새나는 영감이 아니라 안기고 싶은 남자로 기억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마치고 용기를 내어 다가갔는데
아내가 아유, 징그럽게 왜 이래 저리가 하고 밀어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남자의 자존심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욱하는 마음에 에이 더러워서 안 한다 소리치고 등을 돌립니다. 선생님 제발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아내의 그 거절은 진짜 당신이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좀 더 부드럽게 달래줘. 라는 투정 섞인 신호일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혹은 늙어버린 자신의 몸을 보여주기 부끄러워서 치는 방어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화를 내거나 포기하는 대신 여유와 유머로 그 방어막을 부드럽게 걷어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능청스러운 로맨스입니다. 당신이 오늘따라 너무 고와서 내가 참을 수가 없네. 그냥 손만 잡고 있으려고 했는데 당신 살결이 비단 같아서 욕심이 나네. 이렇게 너스레를 떨며 다시 한번 부드럽게 아내의 손을 잡아보십시오. 여자는 남자의 힘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끈질긴 관심과 자신을 여자로 대우해주는 그 태도에 무너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강하게 리드하고 벽으로 밀어붙이는 것만이 박력이 아닙니다. 거절조차도 허허 웃으며 부드럽게 감싸 안는 그 넉넉한 품, 그것이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중년 남성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섹시함입니다. 만약 아내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때는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그냥 안고만 있자. 당신 천이 그리워서 그래.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섹스라는 부담감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삽입에 대한 강박을 버리고 그저 꼭 껴안고 천을 나누는 것. 이것만으로도 부부의 친밀감은 유지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부담을 주지 않고 안고만 있다 보면 아내의 마음이 스르르 열려 그럼 조금만 해볼까 하고 먼저 신호를 보내오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자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강요가 아니라 안심입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저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좋아. 이 메시지가 전달될 때 아내는 당신을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 위에서 진정한 사랑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선생님은 이제 아내의 몸을 아는 의사이자 마음을 읽는 심리학자 그리고 향기를 입을 줄 아는 로맨티스트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끝에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단순히 한 번의 사정, 한 번의 쾌락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이토록 애쓰며 사랑을 나누려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그리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자식들 다 떠나보내고 사회에서도 은퇴하고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내 존재를 유일하게 알아봐주는 사람. 나의 늙고 주름진 몸을 기꺼이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아내이고 남편입니다. 섹스는 그 확인의 과정이자 서로에게 보내는 가장 뜨거운 위로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섹스는 젊은 날의 그것보다 훨씬 더 성스럽고 깊습니다. 오늘 밤 아내를 안으실 때 이런 마음으로 안아주십시오. 고맙다. 이 긴 세월 나를 견뎌줘서. 미안하다. 더 많이 아껴주지 못해서. 사랑한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사람은 당신뿐이다. 이 마음이 손끝을 타고 눈빛을 타고 아내에게 전달될 때 테크닉이나 크기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영혼이 공명하여 만들어내는 그 떨림은 세상 그 어떤 쾌락과도 바꿀 수 없는 황홀경이 될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선생님?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조금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매력적인 남자입니다. 단지 그 매력을 표현하는 방법을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 모든 이론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실제로 관계가 끝난 후 그 여운을 어떻게 간직할 것인가? 그리고 혹시 찾아올지 모르는 기능적인 문제, 발기부전 등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의학적 꿀팁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 조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과 보지 않은 분의 1년 뒤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생 2막아니 가장 화려한 3막은 이제 막 커튼이 올랐습니다. 그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완주해 주십시오. 자, 어렵게 용기를 내어 사랑을 나누고 서로의 천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사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마치 결승선을 통과한 마라톤 선수처럼 모든 긴장을 놓아버립니다. 급격한 피로가 몰려오고 졸음이 쏟아지는 것은 남성의 생리적 본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등을 돌리고 코를 골며 골아 떨어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성에게 사정은 끝이 아니라 감정의 여운이 가장 깊게 스며드는 진짜 시작입니다. 남편이 일을 마치자마자 등을 돌려버리는 그 순간 아내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끔찍한 공허함과 수치심을 느낍니다. 결국 자기 욕심만 채우고 끝나는구나. 나는 그저 남편의 배설 도구였구나. 이런 서글픈 생각이 드는 순간 방금 나누었던 사랑의 행위는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지워버리고 싶은 상처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음에는 절대 하지 않으리라 마음먹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선생님, 제발 일이 끝나도 딱 5분만 깨어 계십시오. 그 5분이 선생님의 남은 인생을 좌우합니다. 아내를 가슴에 품고 땀에 젖은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주며 고마워 당신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 라고 속삭여 주십시오. 이 짧은 비계송사, 필로톡 야말로 부부관계의 활용 점정이자 다음번 사랑을 예약하는 보증수표입니다. 이때 나누는 대화와 저는 아내의 뇌 속에 깊이 각인되어 당신을 평생을 함께할 나의 유일한 동반자로 인정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년 남성이라면 누구나 가슴 한구석에 품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치려 합니다. 바로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순간, 즉 발기부전이나 중도, 시들해짐에 대한 공포입니다. 분위기도 좋았고 아내도 허락했는데 야속하게도 아래쪽 친구가 고개를 들지 않거나 하다가 힘이 빠질 때, 그때 남자가 느끼는 좌절감과 쪽팔림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치 남성으로서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지요. 하지만 선생님,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70년을 쉬지 않고 달려온 당신의 몸이 잠시 휴식을 원하는 것뿐입니다. 이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짜증을 내거나 에이 안 해 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입니다. 혹은 아내에게 당신이 협조를 안 해줘서 그렇잖아 하며 남 탓을 하는 것. 이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박살내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만약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쿨하게 인정하고 상황을 바꾸십시오. 오늘은 내 몸이 당신의 아름다움에 너무 긴장했나 봐. 우리 오늘은 그냥 꼭 안고만 있자. 당신 살결 느끼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여유롭게 대처하십시오. 삽입하지 않아도 사정하지 않아도 사랑을 나눌 방법은 수만 가지입니다. 부드러운 애무 따뜻한 포옹 서로의 몸을 씻겨주는 것. 이 소프트 섹스가 때로는 격렬한 행위보다 더 깊은 교감을 줍니다. 아내는 당신의 발기된 성기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남편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강박을 버리는 순간 오히려 몸은 더 자연스럽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당부드리고 싶은 의학적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인터넷에 떠도는 정체불명의 정력제나 불법 의약품을 몰래 사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러시안 룰렛과 같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약물은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키고 심각한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으십시오. 요즘 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간단한 약물 처방이나 주사 요법 호르몬 보충만으로도 20대 못지않은 기능을 회복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병원을 찾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찾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1년에 한 번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 PSA를 받고 남성 호르몬 수치를 체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고 그 위에 뜨거운 사랑이 피어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지금까지 긴 시간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젊음의 패기는 사라졌어도 그 자리에는 연륜과 지혜가 채워졌습니다. 60대, 70대의 사랑은 화려한 불꽃놀이는 아닐지라도 은은하게 타오르며 방 전체를 따뜻하게 드는 벽난로와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작은 불씨가 선생님의 가정에 다시금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밤 주저하지 말고 아내에게 다가가십시오. 거창한 기술도 비싼 선물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고맙다, 사랑한다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안아 주십시오. 그 포옹 하나가 지난 세월의 회한을 녹이고 남은 생을 함께 걸어갈 힘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제2의 신혼, 가장 황홀한 인생의 황홍이를 저 이소영 박사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 는 용기를 얻으셨다면, 혹은 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해줘야겠다 고 다짐하셨다면 댓글로 선생님의 솔직한 이야기와 결심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같은 고민을 가진 수많은 남성들에게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나도 해냈다, 아내와 손을 잡고 잤다는 기쁜 소식들이 댓글창에 가득 차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품격 있는 성과 사랑을 위해 더 알차고 속 시원한 정보, 그리고 따뜻한 위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번에는 죽어가는 남성성을 되살리는 기적의 마사지법과 아내가 먼저 다가오게 만드는 침실 대화법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으세요. 그 천이 바로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부부 심리 및 성의학 전문가 이소영이었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